배운 것은 실천하라. 학문은 끊임없이 지식을 얻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실천해보는 것에 있으니 이는 분명히 기쁜 일이다. 더욱 기쁜 일은 의기투합되는 것이 너의 성취를 반겨서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때도 번민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곧 진정으로 명석하면서도 착한 사람이다. 배운 것은 그냥 두면 고인물처럼 썩어버린다. 아는 것은 실천해야 한다.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나는 법을 부모에게 배우되 그저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스스로 날갯짓을 연습을 해야 한다. 반복해서 익히고 실천해야 배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배운 것을 제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무엇이 근본인가? 어떤 착한 아들, 혹은 착한 시민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다투지 않거나 권력을 가진 자와 다투지 않는다면 너는 그가 나라에서 난을 일으키거나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명석한 사람은 그의 주의력을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관건적인 문제에 둘 것이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면 지혜는 저절로 온다. 지금 착한 아들, 착한 시민이 되어라. 이것이 곧 도덕적 생활의 기반이 아니겠는가? 뿌리가 약하거나 썩으면 나무가 흔들리거나 쓰러지듯이 인간으로서의 근본이 무너지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인격이 완성된 사람은 근본에 힘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일이 없다. 껍데기 뒤에 진심을 꿰뚫어 보라.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언어를 쓰며 위선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도덕 품성을 갖춘 경우는 드물다. 남에게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 남 앞에서 자신의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에 자연스럽지 않게 자신을 치장한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남의 비위만 맞추는 사람이 진실한 경우는 드물다. 꾸며대는 말이나 외모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진실을 놓칠 수 있다. 항상 스스로 성찰하라. 나는 매일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내 자신의 언행을 살핀다. 첫째, 타인이 나에게 맡긴 직책을 실행할 때 나는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둘째, 벗들과 교제할 때 성심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셋째, 내가 가르치면서 했던 말을 내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꾸며낸 모습에 만족하고 성장하지 않거나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기 쉽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친구들과의 교류에서 자신이 한 말을 잘 지켜 믿음을 주고 있는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세 가지 기준으로 자신을 돌이켜보라.
지식보다 인성이 우선이다. 한 젊은이가 집에서는 마땅히 착한 자식이 되고 사회에서는 마땅히 착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사람됨은 마땅히 신중하고 성실해야 한다. 마땅히 모든 사람을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덕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실행한 이후에 여가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마땅히 문학을 배워야 할 것이다.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 인성이 비뚤어진 사람이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차 있으면 사회에 해가 되기 쉽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입시와 학교 성적에만 목매지 말고 무엇보다 인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인성이 무너진 지식인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비극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수많은 명문가에서 선택한 교육법의 공통점은 바로 인성에 있다. 덕이 근본이다. 도덕과 정감의 보편적 정서로서 국민을 통치하는 지도자는 국극성처럼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모든 별들이 그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등 크고 작은 조직도 덕을 근본으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덕은 누가 보아도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먼저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고 내사에 솔선수범해야 잘 운영된다. 그래야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위로 누르려고 하거나 욕심을 부린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 바른 길로 이끄는 방법은 형벌이 아니다. 인도하기를 법으로 하고 가지런하게 만들기를 형벌로 하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할 수는 있으나 부끄러워함은 없을 것이다. 인도하기를 덕으로 하고 가지런하게 만들기를 예로 하면 부끄러워함이 있고 또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서 비롯한다. 당근과 채찍과 같은 동기부여, 기술만으로는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형벌만으로는 결코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 수 없다. 벌을 받고 나면 그뿐이거나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양심이라는 내면의 제어 장치가 발동되어야 스스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고장난 양심의 경보를 다시 울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솔선수범하는 덕과 올바른 배움이다. 일생 동안 덕의 수양에 힘써라. 나는 15세에 인간의 도리를 배우는 것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견해를 정립하여 스스로 바로 설 수 있었다. 40세에 마음속에 미혹이 없게 되었고 50세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해야 하는 일, 곧 천명을 알았으며 60세에는 마음이 평온해져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어떤 말이든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70세에 이르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쫓아도 인간의 도리를 넘지 않았다. 궁극의 경지에 이르면 욕구의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원하는 대로 해도 인간다움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당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할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곧 해야 할 의무를 알게 될 것이다. 부모의 잔소리는 사랑의 표현이다.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도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갓 태어났을 때나 60세가 넘었을 때나 똑같다. 사랑하기에 항상 염려하는 대상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몸을 챙기라고 한다. 자식 몸에 좋은 뭐라도 하나 더 먹이려 하고, 무리하면 몸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라. 그 사랑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효가 시작된다. 내가 행복한 것이 최고의 효다. 부모 앞에서 밝은 얼굴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식이 부모 대신 힘쓰고 술과 먹을 것을 부모님이 먼저 드시게 하는 것만으로 효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모가 원하는 바는 자식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겉으로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 하더라도 얼굴빛이 좋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불편하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식의 행복이다. 나의 행복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다.